자, 시작한다. 난 성덕고 3학년 구혜나. 요즘 모의고사 스트레스 핵폭발.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난 노담. 스트레스? 장난해? 난 친구들이 담배 펴 지들끼리 피러 나가면 나만 아사된 기분 알아? 그래도 난 노담. 친구들? 난 형이 담배 펴. 그래서 집안 곳곳에 담배가 있는데도 난 노담. 야, 그런 게 뭐 자랑이냐? 난 그냥 안 핌. 노담. 다 조용히 해. 난 피우다 끊었다. 이런 게 찐노담. 오, 인정. 얘들아, 근데 노담이 뭐니? 노담. 담배 안 피는 거요. 담배는 노담, 우리는 노담. 보건복지부. 문제적 뉴스를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래 제가 그 소개 멘트 준비를 안 했습니다. 네, 목소리 힘이 없었어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새로 고침 대한민국은 색다른 시선 김정배만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새색시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했거든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럼. 근데 반응이 썰렁한 거예요. 네가 새색시냐 혼색시냐 이러면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고요. 왜 그러세요? 네. 두 번째로는 오늘 장갑을 잃어버려서 좀 자중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장갑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장갑 한쪽만 잃어버려가지고요. 속상해요. 그러셨구나. 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창익입니다. 새로 고침 대한민국 좋은 방송인데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요? 끝. 네. 일단 잡수와봐 이런 얘기 비슷하게 네, 들었는데. 그럼요. 먹어봐야 맛을 알고 들어봐야 방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서지영 검사가 공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법률 대리인 김재림 변호사하고도 인터뷰를 좀 가져봤는데요. 노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라면서요? 네. 개인적으로 2006년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림 변호사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검찰 조직 안에서 서지영 검사를 욕을 하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래서 이랬던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거의 마타도어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변호사님? 이제 그 2차 피해가 그런 식으로 양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검사님이 사실은 29일 날 네. 그 병가를 내고 지금 사실은 2달 동안 쉬고 계시고 예. 또 외부하고 연락을 아예 차단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이제 예컨대 사무검사와 그 인사상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성추행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업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 왜 그렇죠. 거기다 갖다 붙이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런 통영지청 보낸 게 그렇죠. 인사상 불이익이 아니라 당신이 일 못했으니까 보낸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주장인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상을 2번이나 받았던 그 이전에는 그 사람은 지금의 서지현하고 다른 사람이냐.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으로 그 여성 피해자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그 아프게 만드는 그런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 게 지금 서지현 검사의 한 개별 사례를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는 또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다른 조직도 아니고 검찰이라고 법을 다루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단죄하는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근데 문제는 조직 안에서 이게 단죄도 안 됐고 바로 잡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 풍토를 오늘 한번 좀 그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 새로 고침의 지금 그 주제인데요. 근데 이게 꼭 검찰 조직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 조직에서도 이런 일도 있고 뭐냐면 전직 여성 경찰관도 또 네. 미투해가지고 공개한 내용도 네,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잘 됐죠. 경찰을 떠나서 네. 좋은 언론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잘 된 건데 네. 그동안 그 경찰관이 겪었을 고통, 수치, 뭐 모욕 이런 건 뭐 말할 수 없는 정도고요. 네. 서검사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뭐 승승장구해서 검사장도 되고 그다음에 돈 번투 만찬도 하고 이런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경찰관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잘 나가서 지금 어디 외국 주재관으로 가 있대요. 아 그래요? 외국 주재관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 엄격한 선발을 통해서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인데 네. 그렇게 가해자들은 능력을 인정받고 피해자들은 자기 아픔을 곱씹고 2차, 네. 3차 가해를 당하거나 네. 또 그 방금 말씀드린 경찰관의 경우에처럼 아예 경찰 조직을 떠나거나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2009년에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이라고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민주노총 예, 위원장 예, 도피 예, 과정에서 예. 그 사건의 피해자 대리인이었어요. 아. 보통 남성이 성폭력 사건 여성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 워낙 복잡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이 이명박 정권에서 탄압받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서검사 사건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조직에서의 문제, 그렇죠? 우리 조직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런 게 검찰 개혁의 빌미가 된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야말로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정말 전혀 근거 없죠. 업무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뭐 평소 성격이 어땠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구석들이요 전형적인 성폭력 사건, 성추행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고 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답답하고요. 근데 한번 노영희 변호사께 이 점을 좀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직 안에서 네. 이런 그러니까 그냥 그 통칭 성추행 네. 그러니까 일하고 일 때는 통칭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뭐 반드시 검찰 조직에서만 빈발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검찰 조직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그 일선에서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다른 일반 집단보다는 훨씬 그런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좀 놀랐던 것이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검찰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법원도 있고 또 변호사 업계도 있고 사실은 이런 쪽에 오히려 법 쪽에도 예. 물론 다른 곳보다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게 바로 성역 없는 그런 그 성희롱 혹은 성폭력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정확한 진실 조사와 전수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그래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검찰 조직, 경찰 조직에 한정해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범인은 확정을 해서 그렇죠. 일반 모든 것으로 이제 확정을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뭐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거나 내지 직접 겪으신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저희하고 좀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 또 뭐 그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고쳐나갈 건지 그럼 현실적으로 뭐 당위적인 이야기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어떤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저희한테 좀 아이디어도 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창익 국장님께 이 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거를 그 원인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로 정리하기도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 그 가장 먼저 얘기되는 건 속칭 이른바 마초.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렇죠. 한국 남성들 중에 상당수가 기본적인 성인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정말로 나고 자라면서부터. 그래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여성을 그냥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만 보고. 네. 근데 하여튼 뭐 그런 면에서 정말 수준 낮은 수준의 한국 남성들이 머물러 있다. 뭐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죠. 남성이 여성 때리는 거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했던 조사를 보고 끔찍했는데 뭐 열의 9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으로 굉장히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성역할에 대한 왜곡이 있고. 네. 그런데 그 남성이 힘이 세다고 해서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성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것들이 네. 정말 범죄인데 네. 이게 되게 교육도 안 돼 있고 인식도 낮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위험한 건 한국 사회가 위계가 아주 강합니다. 검찰 조직은요. 제가 한번 검찰총장하고 제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만은 아니고 네. 여러 간부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걸 옆에서 이렇게 체험 삼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같은 검사장급이어도요. 그 서열이 있더라고요. 쭉 같은 기수여도 그래서 한 사람이 택시 타고 가면 90도 인사하고 승용차 타고 가면 90도 인사하고 네. 그러니까 총장 가면 그다음 차장 가면 그다음 뭐 기획조정부장 뭐 마약 무슨 부장 마약 조직범죄부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서열대로 인사를 한 10대 차가 나갈 때까지 다 서서 하더라고요. 진짜로 90도로 인사하고요? 90도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 조폭 인사잖아요. 교도소에 가니까 굴신 인사 금지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90도 인사 금지 이렇게 써 있기도 하는데 교도소에?
네. 아니, 조폭들이 그렇게 인사하니까. 그 검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정 의원이 지금 또 이 미투 대열에 동참해가지고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연수원이나 뭐 노영희 변호사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개인 경험이 아니라 또는 뭐 시부할 때 보면 뭐 회식 자리가 있으면 높은 분 옆에 두 자리를 비워놓는다는 거예요. 그 젊은 여성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위계와 또 일반적인 남성들의 성인지 이런 부족 이런 데서 나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저는 검찰이라고 해서 특별히 깨끗하고 특별히 뭐 엄격하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오히려 검찰을 걱정해 줘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검사들의 일탈이 한둘이 아니고 또 이번에도 안 검사의 경우에도 와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일탈을 보여줘가지고 문재인 정권 안태근 검사 얘기예요. 네, 안태근 검사. 그러니까 돈봉투 만찬의 주역인데 네. 그래서 검찰을 떠나야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는 성추행범이었고 그다음 뭐 하여튼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탈을 한둘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검찰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놀랍지는 않아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걸 이중갑질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에서 남성은 상대 여성에 비해서 갑이다.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 보통 이제 그 상사가 그 이런 짓을 한다면 이중의 갑질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성들이 법조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오래되지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검찰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사실 그 가장 늦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서지영 검사가 북부지방검찰청에 검사로 들어간 그 재직을 했는데 그때 여성 검사 최초였습니다. 북부지검에서 검사했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여성 검사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 자기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상사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사이기 때문에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사실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뿌리 깊은 그 뭐 마초 문화고 남성 중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의 비위를 거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그런 두 가지 그 압력을 스스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언제든지 그것 때문에 행동이 제한이 되고 자기가 좀 불쾌하거나 싫다 하더라도 표현을 못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9963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걸 전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술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인데 여경이 상관으로 보이는 남자 무릎에 앉고 볼에 뽀뽀를 하는. 저는 이게 잘못 받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유정4533님은 인식 자체가 지금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해결이 되겠습니까? 라고 주셨는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나는 농담한 거야.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사실은 그게 농담한 게 맞아요. 그 남자분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남자분이 본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특별히 뭐 비하하거나 특별히 성적 희롱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젠더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불쾌하다라는 것 자체를 그분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남성분 특별한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많은 남성분들이 그런 식의 인식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고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0143님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식 자리에서 술 먹은 척하면서 은근슬쩍 만지던 상사들이 있었는데 죽을 때까지 못 고치나 봐요. 이렇게 뭔가 여성분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분이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남성들의 인식 오창익 국장님 한 말씀 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욕 있지 않습니까? 모욕도 모욕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 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친하게 지내자고 한마디 한 건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냐. 예를 들면 중지 하지 마라. 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 성적인 농담 싫다. 여성 비하하지 마라. 라고 하면 바로 보복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냅니다. 이게 우리가 오픈된 사회에도 있지만 언더 그룹 같은 게 사실 많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게 실제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도 하거든요. 자, 신입사원인데 이제 겨우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회사에 취직했는데 상사들에게 그런 평가를 받고 쟤는 이상하네요. 쟤는 쟤 건드리면 큰일 나. 고소할 거야. 뭐 이런 소문들을 남자 아저씨들이 잔뜩 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 안에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예. 실제로 일상적으로 그런 극단적인 성추행, 희롱, 예? 성적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인내하라고 자꾸 강요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서검사 사건도 어저께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한 거고요. 네. 이런 게 너무 일상화되고 있는데 저는 텔레비전에 서검사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뭐 운 좋게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으로도 다시 봤는데 네. 정말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분이 결단해서 이렇게 한국식 미투 운동이랄까 이런 게 또 진행되고 그러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유치하고 왜곡된 성문화 또 마초 문화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초 문화에게서 좀 몇 가지 사실을 환기하면 얼마 전에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초 문화에게서 좀 몇 가지 사실을 환기하면 얼마 전에 기자들의 단톡방에서 특정 여성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사들의 경우도 시사주간지. 있었습니다. 네, 의사들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이 조금씩 확산되면서 그나마 조금은 경계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마초 문화 중에 대표적인 게 남자들끼리 모이면 분위기 부드럽게 하고 재밌게 한다고 음담 패설을 했던 것. 그렇죠.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싹 트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말이 아니라 행위로 좀 넘어가면은 안태근 검사가 결국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사람 심지어 법무 장관이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행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명확히 하고 넘어갈 점은 안태근 검사가 그런 행위를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다는 것을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을 때 사실이었을 그렇죠. 물론이죠. 때, 예. 사실이 이제 전제가 됐을 때 얘기라는 걸 예, 명심을 하고요. 예. 저는 만약에 그 사실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즐거워서 남의 결혼식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남의 초상집에 가가지고 예. 그런 행동을 했을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본인이 수행하는 장관님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데도 그런 행위를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까. 더 문제는 그런 행위를 이제 이 서지영 검사 얘기의 말에 의하면 그 행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암묵적으로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너는 참고 있어야 된다. 그런 행동을 해도 뭐 괜찮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사실은 다 주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대체 그분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성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조금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9094님 문자가 17년 전 일이라고 하시면서 첫 직장 회식 후 노래방은 정말 싫었어요. 왜 노래방에서 상사와 블루스를 춰야 하는지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문자를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면 이른바 성추행 사건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명이 어울리는 자리에서 버젓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단둘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직장 사람들이 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버젓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노 변호사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고 한국적 현실에서는 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보통 뭐 저녁 때들 가는데 전작이 있었던 거고 이미 술을 마셨고 그 안검사 주장대로 취한 정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네. 성추행이 있었는데 장관이 보면서 뭐 그런 말 했대잖아요. 누가 수행하는 내가 널 수행하는 너가 나를 수행하냐. 네네. 그럼 좀 이상하고 일탈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지금 가해자라고 의심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네. 법무검찰 전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언론에 나오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제다라고 하니까 움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검사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최규일 전 검사 의원도 등장하고 또 박상기 법무장관의 역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공통점은요. 네.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네. 글쎄요, 뭐 조배숙 씨 같은 사람 최초 여성 검사인데 계속 지금도 검사를 하고 있다거나 성적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하거나 뭐 네. 또는 뭐 어떤 여성 변호사 외에 여러 간부들이 있었다 그러면 당장 뭐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여성 하나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아주 정확히 보여줬다. 그것은 소위 공부 잘하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검사가 된 사람도 한국 사회에서는 전혀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네. 거죠.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식, 인성 그러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빛나는 하늘님은 이 모든 원인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성 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5606님은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젠더 감수성이 낮다는 지적에 동감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물론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만 가지고 과연 될 문제인가? 아니 교육도 엉터리인데요. 제가 어느 학교에 그 무슨 뭐죠 외래 교수 뭐 네.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성폭력 뭐 예방 교육 이런 거를 연간 1시간인가 그래서 뭐 4시간을 들어야 돼요. 인터넷 수강을 하는데요. 네.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하는데 이게 볼륨을 꺼도 되고요. 뭐 클릭을 해서 넘어가기는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딴 일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도요. 또 좀 진지하게 제가 이제 봐도요. 상당히 퀄리티도 낮고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걸 또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이미 성인이 돼서 성적 인지 자체가 굉장히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들이 네. 자기가 검찰청 소속 무슨 검사장이라 해서 아이디 줘가지고 뭐 부하나 후배 보고 너가 해도 아무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사회가 도대체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게 네.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김영래 님이 카카오톡으로 직장 다닐 때 미스 김양이라고 부르시는 상사가 제일 싫었다고 그렇게 문자로 주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쁜 놈이죠. 사실 이제 예전에는 네. 그 상사들이 항상 아버지뻘 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남자분들. 네네.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사원 같은 경우는 나이 어리고 이제 심부름 같은 것들을 주로 하는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있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귀엽다 이런 의미로 사실은 뭐 미스 김양 이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불리우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이름이 있다. 나도 직책이 있고 나도 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왜 그런 식으로 부르느냐. 당신이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나를 좀 낮춰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 자체를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상사분은 전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얘기를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죠. 아니 내가 너 귀엽고 내 딸 같아서 그렇게 부르는데 뭐가 문제니? 이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그 노영희 변호사님 인권교육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나는 몰랐다. 그렇죠. 이게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몰랐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은 그것을 그냥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이 예민하고 과민하게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하나의 반증인 거죠. 이 정도로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이게 지금 요 서검사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열쇠도 꽂아져 있어서 그거 타고 가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 네. 중학교 2학년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처벌하지 않고 보호도 하고 뭐 어떤 경우 훈방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돼. 모르긴 뭘 몰라요. 모를 게 따로 있지. 그냥 하는 소리죠. 8662님이 아주 이런 문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회식하던 과장님이 미스 김은 예뻐서 같이 술 먹을 맛이 나라고 하시길래 과장님은 못생겨서 술맛 떨어져요. 라고 지른 적이 있어요. 참다 지른 거죠. 이런 아이고, 잘하셨다. 아니, 근데 이분 그래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안 받으셨는데 그게 저도 그게 궁금해요. 혹시 그 뒤에 스토리 있으면 좀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좀 문자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 이걸 좀 여쭤보는데 이제 교육 문제인데 법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거나 네네. 이랬을 때 검찰에서의 수사 네네. 내지 법원에서의 재판 네.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요즘은 사실은 많이 제대로 되고 있고요. 네. 요즘은 주로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저는 이제 남성분들을 주로 변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 근데 오히려 저희들의 말을 하도 안 들어주기 때문에 좀 섭섭할 때도 사실 있는데 어쨌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대부분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들을 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검사 보고 지금 이번에 문제를 삼아도 이미 8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또 공소시효가 지나고 고소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혀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고소라고 하는 거는 고소할 수 있었을 때 그 고소기간 도가 혹은 시작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서검사는 그 이전에 자기 상사에도 말을 했었고요. 네. 또 그다음에 그 뭐 작년에는 법무부에도 또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실제 수사권을 가진 집단에게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밝힌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너는 고소를 정식으로 고소장 써가지고 뭐 검찰청이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저는 그게 참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뭐 형사적으로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이 당연히 자기 수사기관이 저지른 잘못을 수사기관에다가 얘기했더니 수사기관이 덮더라.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기관이 고문하고요. 고문 피해자가 왜 고문당했는데 고소 안 했냐 빨리 기간이 넘어갔다 도과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그렇죠? 그렇게 비유하니까 그렇네요. 네. 아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는 처벌도 못하고 국가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아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에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하긴 해요.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가해자도 징역 3년 받았고 꼬박 살다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 내로남불 뭐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고 자기들은 상당히 유연하고 빠져나갈 구석을 만들고 그래서 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결론으로 아까 그 8662님 과장님한테 지르셨다라는 이번 스토리 좀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 이걸 오늘의 마지막 정리 멘트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르고 나서 좀 이거 방송 부족함 요건데 그냥 인용이니까 지르고 나서 좀 쫄았는데 다음날 출근하니까 엄청 쭈글쭈글 쭈뼛쭈뼛거리면서 어젠 장난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난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웃고 넘겼어요. 창피한 건 아셨나 봐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나마. 이게 바로 어떤 정상적인 대처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좀 좋습니다. 자, 오늘 오창기 국장,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한 새로 고침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